저는 24세 회원 가입을 했는데요. 그때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처럼 어리둥절하게 제가 만든 번호도 아니고 스폰서님이 하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대신 만들어다 주신 그런 번호였어요. 그 번호로 지금도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저는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SBS 아카데미를 들어갔어요. 아나운서 과정을요. 과정을 수료하자마자 또 대전에 있는 대적 공중파 방송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제가 92학번이거든요. 이 사업을 96년에 대전에 있는 모 방송사에 입사를 해서 97년에 회원 가입을 했어요. 제품을 저희 아나운서 선배님께서, 저는 입사해서 바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뉴스가 아침 7시 반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끝나면은 그 다음 프로그램에 방송을 하고 계셨던 아나운서 선배님이셨어요. 그 당시는 인식이 너무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아메이 그러면은 저처럼 제품 한번 써본 적도 없고 마케팅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도 피라미드가 떠올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제가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분이 왜 하실까? 저한테 막 눈을 초롱초롱 빛내시면서 혜연아 이거를 공부해 보니까 방송에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입사한 저한테 방송에 도움이 되신대요. 그게 저는 퀘스천이었어요. 제가 얼떨결에 회원 가입을 하고 막 제품을 쓰기 시작할 때 IMF가 왔습니다. 저는 막 졸업을 하자마자 아카데미 수료 후에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정말 도서관에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이제 같은 과의 동기들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아나운서로.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 미래가 저는 그 당시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전에 내려가서 혼자 살게 된 데다가 방송을 하게 됐고 거기에 내가 원했던 아나운서로 뉴스 진행자로. 제 미래가 막 장밋빛이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장밋빛의 미래가 먹구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IMF라는 상황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이 IMF라는 상황이 저한테는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 점검을 굉장히 많이 다루곤 했었거든요. IMF가 와서. 그럼 뭐라 그러냐면 경제 전문가들 또 미래 전문가들 유통 전문가들이 위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위기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감원 대상에 오르고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저랑 어제까지 같이 방송하고 프로듀싱 하셨던 제 선배님들 그분들이 감원 되시는 걸 보면서 그때 뭘 알게 됐었냐면요. 아, 내가 월급쟁이구나 이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요. 뉴스, 앵커, 방송인, 공인 이런 타이틀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 IMF라는 상황 때문에 제가 현실 점검이 되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어떤 모습이 어떤 허상 뒤에 실체는 월급쟁이요. 그렇죠? 봉급생활자더라. 회사가 필요 없으면 내 선배님들처럼 그분들이 다 서울대 연대 나오신 분들이었는데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셔더라고는 거죠. 그래서 막 우울해할 찰나에 저희 스폰서께서 먼저 이 사업을 제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권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막 5대 일간지를 뉴스를 진행하니까요. 매일매일 스크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경제 칼럼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20대인데요. 양다리를 걸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마침 제 선배님이 저한테 권해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메인지 아닌지 알아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해서 뭐 백만장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게 뭔지는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전에 이런 자리에 나가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자리에도 왠지 싫어요. 그쵸?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왠지 오기 싫으셨었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내가 그런 정말 내성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성향이에요. 오죽하면은 초등학교 때만 5번 전학을 다니고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중학교 때 1명, 지금 안 만나요. 네, 어디 있는지 몰라. 고등학교 때 2명, 그게 전부였던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있는 자리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양을 하면서 집에서 책만 읽고 주시는 오디오만 들어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스폰서께서 혜야 나 거길 갔다 오면 있잖아 막 힘이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의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들어보고 저는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10만 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남한테 손해주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인세와 같다는 수입이 10만 원만 내 통장에 평생 늘어나면서 상속되면 그거 괜찮겠다. 제가 직장생활 빠듯이 3년을 해봐도 부모님한테 크게 잘하는 거 없더라는 거예요. 제 앞가림하기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 10만 원 나오면은 여기 더블엑스라는 그 비타민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거 부모님 사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마케팅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97년부터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왔잖아요. 지금 2011년이잖아요. 2008년에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삿포로에 그 해에도 저희 아들하고 그때 제가 만삭이었어요. 둘째가. 그래서 아메이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에서 삿포로 스키 여행을 갔다가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한국이 어떤가 하고 신문을 하나 딱 가가지고 이제 제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는데요. 막 삿포로에서 엄청난 인정과 보상을 받고 들어온 그 비행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떤 분이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예요. 이 금융위기가 막 오고 난 직후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IMF 때 못지않게 굉장히 침울했던 그 상황 그 자체였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삿포로에 갔다 오는 거였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서 어떤 분이 자기를 뭐라고 써놨냐 글을 기고한 거예요. 신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목이 저주받은 92학번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92학번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나? 그래서 그 글을 읽어봤더니 이분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IMF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운 좋게도 그 직전에 제가 그래도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IMF가 와서 굉장히 고전을 한 거예요. 취업을 하기가.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직장이라는 걸 잡아서 이제 조금 생활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또 2008년에 이 금융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정보상을 받고 들어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가 한 10여 년 전에 내 스폰서께서 권했던 이 플랜을 내 인생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지금 그 비행기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썼던 그 분처럼 참 운이 없구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밋빛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그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는 현실 점검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느끼는 그런 찰나였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2008년에 또 다이아몬드 포럼을 갔어요. 제주도에. 근데 거기에 본사의 덕디보스 현 사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다이아몬드들이 쫙 앉아 계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메이는 민영이 운영하는 기업이고 주식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미국의 금융위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파트너와 여러분의 소비자에게 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제가 사실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제가 나고 자란 이 서울에서 대전을 내려갈 때는 거기에 어떤 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갔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요,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데 부모님, 집, 친구들 다 놔두고요. 처음에 내려갈 때 딱 사전 하나 딸랑 들고 내려갔는데 대전역에 딱 도착했을 때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취업 하나를 위해서 혼자 내려가서 살아요. 근데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혼자 사는데 이 회사를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 1년 이상을 꾸준히 와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저는 뭘 알고 가셨으면 좋겠냐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분당에 와보시면 어때요? 와, AP도 너무 럭셔리하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어떤 분은 야, 열심히 해야겠다 하시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본질이 뭐냐는 거죠. 이 비즈니스의 본질이 뭐냐. 그걸 이해하시고 나면은 이 AP가 내 거라는 걸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분당 AP가 내가 아무 값 없이, 투자 없이, 인건비, 점포, 임대비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전국에 13개, 분당을 통해서 14개가 됐나요? 이 14개 AP가 내 거구나. 여기 분당에 저희 아들 친구 엄마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저희랑 같이 같은 동네에 살다가 각자 이사를 간 거죠. 분당으로 이사를 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렇죠? 어차피 분당에 올 일이 있는데. 그래서 분당에도 저희 AP가 생겼어요. 분당에 AP가 하나 새로 오픈이 됐는데 너무 럭셔리하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화로 그러면 공항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제가 대전 가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분당에도 만든 거야? 와, 세훈이 엄마 돈 되게 많은가 보다. 그럼 몇 개야? 와,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픈했어.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근데 여러분 제 거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시죠? 조금. 근데 여러분 거라고 하면 안 믿잖아 또.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이 플랜이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시고 나면은 그게 내 거라는 걸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주차를 하면서도 아메이 플라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자리가 없어 벌써요. 10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도. 그래서 한 바퀴를 삥 도는데 홈플러스 앞쪽에 입구들은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파트너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럼 맞아. 그럼 그렇지. 이 대바람에 누가 아침부터 마트를 오겠어.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을 띵 하고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홈플러스에서 저희한테 이 기회를 주면은 저희가 홈플러스 앞에 주차를 하고 홈플러스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기업, 다른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회사도 대기업도 돈을 벌고 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의 경제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만약에 다른 삼성이나 현대나 LG에서 우리한테 이와 같은 성공의 기회를 주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아침 대바람부터 거기를 몰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케팅 플랜이 우리 소비자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걸 이해하시고 나면은 정말 이 비즈니스가 사랑스럽게 보아지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보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어떤 회사냐라는 걸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찾아왔겠냐. 저도 길지, 제 옆에 타고 계신 분도 길지. 그러면서 막 내비게이션 칭찬을 하다가 그래 맞아. 앞으로는 차도 전부 다 스마트폰처럼 기능이 탑재가 된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하게 될 것 같아. 정말 대단하지? 막 이런 얘기.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아. 인쇄처럼 나오는 수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세상이 되면.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지금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땅 갖고 계신 분들, 집 몇 채씩 갖고 계신 분들이 부자라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절대 행복하다, 편안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을 저도 10년 이상 만나고 다녔었겠죠.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유가 없다는 거. 내가 땅을 몇천 평씩 갖고 있어도 당장 이번 달에 내가 쓸 생활비가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오죽하면은 하우스푸어. 정말 멋진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집에 족쇄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17억짜리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이자 빚이 거의 15억에 대한 이자 빚을 내고 있다든지 이런 하우스 푸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OM을 하려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영업, 영세 자영업자들은 휴가를 못 간다. 왜냐하면 내가 문 닫으면 일단 수입이 안 생기고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놓고 여행을 가면 인건비 나가죠? 또 여행 가면 어때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휴가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기본이 한 4억에서 5억 이상 정도를 투자해놓은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놀러 간대요. 그 이하의 자영업자들은요. 여름에 휴가 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서 피자집을 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상가에 건물도 갖고 계시고 그 상가를 다 꿰뚫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주인은 이자빚보다 은행 이자빚보다 그래도 월 임대료를 더 받아야지 돈이 되니까 그 월세를 안 내리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점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월세를 내려야 살 수가 있고 끊임없이 저희 어제 제가 머리 자른 그 미용실은 4번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옮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듯 불안하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해서 미래가 준비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회사를 정확히 알아보시면요. 이 회사가 여러분의 미래 50년, 100년 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아메이가 59년에 지금도 저희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구두약으로 이 세제를 비벼서 손수건을 물에 빠는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이 LOC가 아세요? LOC의 이 O는요. 올가닉이에요. 유기세제라는 겁니다. 59년 전부터 LOC, 올가닉 유기세제를 개발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가정집 지하창고에서. 그 당시에 이 회사가 있는 미시간주 에이다는요. 정말 시골 깡촌이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떠드는 집이 이 2집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농촌도시, 깡촌인 그 시골 마을을 지금 엄청난 경제도시로 일으킨 그 장본인이 이 아메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5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빚이 제로예요. 다른 걸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초일류 기업이 53년 동안 빚이 없을까? 한 푼도.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대기업들도요. 몇천 %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가 거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웬만한 기업들은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그 주주들의 회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는 IMF 때 뭘 알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은 우리 회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그 나라 회사라는 거를 IMF 때 알게 됐어요. 삼성이 미국 가서 활동을 하면 미국 회사고요. IBM이 일본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일본 회사예요. 마찬가지로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고용을 창출하는 우리나라 회사. 우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이 사업을 막 방송하다가 한다고 엄마한테 가서 막 데몬을 보여드리고 막 이랬더니 방송이나 열심히 해라. 너 그 외제 퐁퐁 팔아가지고 아무리 돈을 번다 그래도 그건 매국노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국노는 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국노인지 아닌지 알아보다가 이 회사가 대단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LOC 하나로 시작을 해서 현재 직접 생산 품목이 약 450여 종 정도가 됩니다. 직접 만드는 회사.
일반 다단계와 아메이의 가장 본질적인, 제가 본질을 아시자고 했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다단계들은 대부분 유통회사입니다. 어딘가에서 제품을 수급해다가 이 다단계 마케팅에 올려서 판매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메이처럼 제품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100% 만족 보증은 뭐냐면 제품에 대한 하자 반품, 재고 반품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100% 만족 보증은 제품이 완전한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개인의 만족도에 의해서 색이 마음에 안 들어, 향이 마음에 안 들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유에서라도 100% 환불을 해주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품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53년 동안 58개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58개 국가에 들어가서 한 번도 망하거나 철수한 적이 없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월마트도 한국 시장에서 홈플러스 이마트에 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철수를 했습니다. 월마트가 우리는 그냥 마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1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기업이에요. 초인류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어요. 장사가 안 되면 기업은 20세기 논리로는요. 돈이 안 되면 발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는 그렇게 구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천대를 받았는데도 왜 53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올해 20주년이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성인식을 했어요. 20주년이 될 때까지 왜 버티고 있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본질을 이해하신 겁니다.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우리한테 뭘 주냐면요. 기회를 줍니다. 소비자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드려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성별이나 재능이나 뭐 다른 거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키나 몸무게, 미모, 머리숱 뭐 이런 거 안 따지고요. 이 비즈니스 기회를 누구에게나 드리다 보니까 하찮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분당 AP를 여러분을 모시고 쫙 견학을 시켜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한 3억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이 오셔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오히려 더 박터지게 싸우실지도 몰라요. 막. 내가 먼저 3억 내야지 이러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럭셔리하게 차려놓고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게 사기 같은 거죠.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도 그거 믿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도 믿는 척을 했죠.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믿는 척을 계속, 왜냐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그 믿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되고 정말 그 인정과 보상을 받아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기회를 드린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58개 국가에서 53년간 한 번도 망하거나 철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를 일궈오는 회사.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20년째 적자였는데 21년차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지금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아메이가. 그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이 사업을 한국에서 만났다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발표되는 거 보면서요. 야, 한국 대단하다. 유럽에 가가지고 무슨 K-팝인가 뭔가 우리나라 가수들이 난리가 났대요. 야, 한국 대단하다.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세계 1등이고 세계 최고고 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저력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아메이 지금도 세계 58개 국가 중에 4위 브랜드 4대 아메이 국가에 들어갑니다. 1인당 경쟁력은 1등이에요. 앞으로 10년 지나면요. 정말 이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예, 아마도 한국 아메이가 우리 주변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한국에서 안 살게 된대요. 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저는 뭐가 감사하냐면요. 지금 저를 어디다가 떨어뜨려 놔도 먹고 살 수가 있다니까요. 이 동그라미만 그리면 돼요.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거든요. 말이 안 통하면 한국 사람 찾으면 돼요. 이 플랜이 10년 이상의 시간 속에서 저를 정말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줬다라는 거죠. 엄청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신다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게. 이런 자리 나오기 싫은데 나와보는 그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신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회사를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냐. 정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회사냐라는 거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직접 생산 450여 종의 제품을 이 회사가 직접 만들어내는데요. 크게 5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뉴트릴라이트. 저희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이 식품을 먹지 않아도 이미 뉴트릴라이트는 넘버원입니다. 전 세계 넘버원. 한국 영양건강식품 매출 1위. 뉴트릴라이트요. 오히려 지금은 본사에서도 뉴트릴라이트는요. 굳이 광고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씨앗부터 포장까지 전부 이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또 종자가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종자 관리까지도 하는 유기농 식품이죠. 저희 동네의 모 다단계에서 또 이렇게 입점을 했어요. 상가에. 요즘에 이렇게 점포식으로 하는 건강식품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다른 이제 이웃이 그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유기농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했어요. 보여지는 건 어때요? 현상입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막 비닐봉지 들고 막 이렇게 쭈글스럽게 갖다 주고, 몰래 집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은밀해 보이고요. 대리점 하나 탁 돈 내가지고 내면요, 막 그건 막 럭셔리예요. 미국의 최하위 평가를 받는 GNC 같은 브랜드가 우리나라에는 강남이나 잠실이나 이런 데서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려요. 백화점에 입점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여러분이 수용하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뉴트릴라이트로 아이들을 한 6년 정도 해열제, 항생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뭐 이런 거 일치하지 않고 키워보고 있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내 새끼니까 이렇게 임상실험을 하지. 거의 애들한테 막 생체 실험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내 새끼니까 이 말을 듣지 부모님이라 그래도 이렇게 안 따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좀 이렇게 북적거리면서 사업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고맙다. 얘네가 없으면 어떻게 동네 마실 가서 후원하고 놀이터 가서 후원하고 이렇게 하겠나 제 성격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뉴트릴라이트의 그 창립자 아들 샘 램보그 박사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려우실 게 없어요. 체험 전파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뉴트릴라이트 사업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하면요. 판매, 영업이 아니고요. 자랑하시게 돼요. 너무 좋은 거 있지. 저희 아이 4살 딸이 있어요. 이 4살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저희 딸이. 근데 그 아빠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반에 2명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들이 없나 그랬더니 수족구가 돌아가지고 요즘에 애들이 다 원을 못 나오는 거예요. 법정 전염병이라. 저희 딸은 씩씩하게 갑니다. 매일매일. 뭐 수족구고 뭐고. 이 면역이 높아진 걸 6년 동안 느끼니까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저희 아이들은 열이 나잖아요. 밤에 자면서 열을 식혀 자기가. 보통 밤에 오르잖아요. 놀라운 거 있죠. 몇 년 전에 신종플루 때도 39도 막 이렇게 오르는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어린이집 다시 가는 애들은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아이들 식품 먹이고 면역 높여놓은 아이들. 지금 면역과의 전쟁입니다. 이제는 막 신종 바이러스가요 끊임없이 생기고요. 옛날에 없어졌던 전염병이 다시 막 생기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그럼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만 유리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살 수 없거든요. 정말 진실된 정보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또 하나 브랜드가 아티스트리예요. 아티스트리는 아직 뉴트릴라이트만큼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게 기회입니다. 세계 5대 명품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본사에서 레티놀, 스마트 레티놀 사전 체험 세미나에 가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아직 11위밖에 안 하고 있대요. 전 이 갭을 여러분은 그래 맞아. 그러니까 11위겠지. 이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5대 브랜드가 10일이라는 거는 곧 내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브랜드보다도 딱 이름 얘기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나 아티스트 있어 하실 만한 그런 브랜드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소비자로 쓰기 시작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 시장이 오기 전에 내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놓으시는 게 낫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티스트들이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저희 스폰서님. 제가 그분을 47세 때 처음 뵀는데 그럼 지금 대충 따져보면 6학년인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하나도 늙지 않으셨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날씬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탱글탱글해지셨어요. 가끔 제가 대전 가면 이렇게 픽업하러 나오시거든요. 옆에서 저희 스폰서의 이렇게 얼굴 피부를 보면은 막 찔러보고 싶을 정도로 저보다 더 탱글탱글 하실 때도 있어요. 와, 정말 놀라운 제품. 체험을 하면서 저희가 놀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브랜드가 홈케어예요. 5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미국에서도 53년 된 미국에서도 아메이 홈케어를 따라오는 세제가 없어요. 지금도 소비자 만족도 1위예요. 아메이 세제가. 이런 제품으로 여러분이 내가 세탁을 하고 어떤 설거지를 하고 어떤 공기를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건강관리 혁명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퍼스널 케어. 여러분 아메이 치약 좋고 비누 좋은 거는 어디 가도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말할 것도 없이 명품이라는 게 검증이 됐고 또 홈테크, 정수기, 청정기 퀸 이런 제품들이 아메이의 5대 브랜드입니다. 직접 생산 제품들이에요. 제가 이런 제품들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하고 아내로서 주부로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요. 생활 자체가 명품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템이 어떤 성격들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생필품이라는 뜻은 저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이라는 뜻은요. 첫 번째가 재구매 사이클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 제품을 사용하는 남녀노소의 누구나가 사용한다라는 제품이에요. 또 이 제품은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불황을 타지 않습니다. 생필품은.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 몰랐어요. 삼성도 설탕으로 시작을 했고 또 LG도 치약으로 시작했다는 걸 저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을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그런 기업의 개념, 경영의 개념을 심을 만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이런 자리에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처음엔 다 생필품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9살, 4살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가씨 때 20대에 이 사업 하고 다닐 때는 이 생필품의 위력을 잘 못 느꼈어요. 안 쓰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정말 놀랍다, 생필품. 왜냐면 오늘 AP가 왔는데 내일 또 살 게 생겨요. 그게 생필품이에요. 분명히 이번 주에 뭔가를 막 샀거든요. 아메이에서, 네이슈퍼에서. 다음 주에 또 떨어지는 게 있는 거 있죠? 이걸 만약에 평생을 제가 다른 사람의 가게에다가 썼던 돈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이 평생 쓰는 화장품 비용만 약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이 생필품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 자체가 투자가 되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 생필품이 어떻게 우리한테 비즈니스 기회를 주나라는 게 마케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업에 어떤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한테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이 맥도날드보다 더 햄버거를 잘 만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맥도날드보다 잘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렇지만 당신은 맥도날드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는 어렵다. 맥도날드보다 햄버거를 더 잘 만든다 해도 그게 뭐냐면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메이 제품 생필품 명품이 정말 명품이고 너무너무 좋다 해도요. 우리 소비자에게 기회를 주는 마케팅 플랜이 아니었다면 저한테까지 안 왔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 새벽부터 아침부터 서둘러서
분당에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비즈니스였다면. 그래서 이 마케팅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그 기회를 드리는지를 이해하셨을 때 여러분은 뭐예요? 본질을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어디에서부터 우리 소비자에게 유익을 주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유통 구조를 잠깐 보셔야 돼요. 일반 유통은 공장에서, 생산자에서 총판, 대리점, 소매,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의상협찬을 다녔었어요. 이 지방은요, 의상협찬을 자기가 하러 다녀야 돼요. 누가 대신 해다 주는 게 아니고. 뭐 서울도 뭐 잘 나가는 사람 빼고는 다 자기가 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비자가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시는 옷을 봤어요. 한 1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 옷을 100만 원 주고 딱 사시는 순간 내가 걸려있는 10벌 중에 3벌 사시는 거예요. 그 3벌 속에 1벌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 3벌은 나머지 7벌이 창고에 들어가서 2월 상품이 되는 비용, 창고 저장비, 유통비, 인건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3벌 값 속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 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거기 저한테 의상을 협찬해주는 샵마스터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거 맞아요. 백화점에 10벌이 걸리면 3벌이 그 시즌에 팔리고요. 그 7벌이 그 다음 해에 2월로 넘어가는 비용까지가 전부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백화점 수수료. 네. 백화점 주에게 줘야 하는 40% 이상의 수수료까지도 그 3벌 값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 다음에 2월 상품으로 50%, 70%를 해서 사도 전 처음에 그랬어요. 야, 이렇게 싸게 주면 저 사람은 뭐 먹고 사냐. 그 사람 걱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한테 50%, 70%를 해서 팔아도 당신들이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 그대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통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소비자가 이 유통의 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유통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거대 마트들, 지금은 SSM이라고 하죠. 슈퍼마켓. 이 슈퍼마켓들이 직거래로 우리 소비자가 좀 더 원스톱 쇼핑으로 싸게, 편리하게 살 수 있다. 주차 공간 넓고요. 예, 한 건물에 들어가면 필요한 거 다 쇼핑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를 이용할 수 있게 편리성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거대 자본이, 한국은 홈플러스 이마트가 거의 평정을 했잖아요. 거대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이 이 중간 유통과 수익을 독점하게 되는 플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놀라게 되는 것이 우리 소비자가 더 이상 대기업의 주주들에게 그 대기업의 창립자 가족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지 않아도 그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년보다 주식값이 더 올라가지고요. 예, 뭐 무슨 1조 이상의 이 재산가에 또 올라가고요.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메이를 몰랐을 때는 어딘가요? 명동인가요? 그 앞에 지나가면은 신세계 백화점이 있잖아요. 야, 럭셔리하다. 저기 가서 뭐 하나 사고 싶다. 명품 하나 사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이 사업을 알고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은 좋겠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부모를 잘 만나는. 그게 안 되면 두 번째가 배우자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 세 번째가요,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가. 이 세 가지에 포함이 안 되면요,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처럼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붙잡으시든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현명한 소비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플랜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점점 발길이 줄어드네요. 이제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도 갈 일이 없어져요. 왜냐면 식재료를 살 때는 주로 생협을 이용하니까 마트에는 정말 사러 갈 거 있을 때 그 한두 가지를 위해서 잠깐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슈퍼마켓, 그쵸? 내 마트, 이 아메이 플라자에서 제가 거의 모든 걸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식재료 빼고 거의 모든 것이 내 슈퍼에서 소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지출하셔야 될 마이너스 지출액으로 투자로 전환하시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 사업의 본질은 뭐냐면요. 생투 뭐라 그래요? 생활비를 투자하는 모임. 생투모예요,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 카드에 아메야 이렇게 찍히셔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슈퍼거든. 근데 처음에는 모르면 뭐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게 뭐 되겠나. 쓰는 게 더 많네, 버는 거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어떤 개념이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랜은 뭐냐면요. 이 중간 유통,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유통, 이게 아니라 이 생산자인 아메이가 우리 회원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플랜이에요. 이 중간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습니다. AP에 왜 제품을 갖다 놓냐고요? AP가 원래 본질은 뭐냐면은 물류창고예요. 아메이 생산자가 미국에서 우리한테 미국까지 와서 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물류창고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창고에 가서 우리 회원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픽업해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창고형이었어요. 이런 아메이 플라자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문해 놓고 번호표 받아서 기다리면요. 도르래에 박스가 굴러 나왔었어요. 도르르르르 굴러 나오면요. 띵동 하면은 물건 찾아가는 시멘트 벽에 이렇게 창고처럼 생긴 이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시대가 변하고 우리 IBO들이 프로슈머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렇죠?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일구고 그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가꿔놓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 회원이 생산자와 직거래하실 수 있는 그런 루트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 권장 소비자가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대비 어떤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는 소비자가에 비해서 약 30% 할인된 회원가에 전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판권을 드려요. 원래 회원이 비회원에게 30%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실 수 있는 권리. 그런데 한국 아메이는 이 자석료 피라미드 때문에 가입비가 불법화됐어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만 전 세계 아메이에서 이번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를 가셨어요. 저희 소비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가입을 했는데 가입비가 엄청 비싸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입비가 있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비회원인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30% 마진을 붙여서 팔아요. 미국 같은 데는요. 땅이 넓잖아요. 택배비가 또 세금이 붙어요. 텍스가. 택배에. 저희는 6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잖아요. 미국은 한 70만 원 정도를 사야 무료예요. 그러니까 혼자 주문을 못 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파트너까지 다 한꺼번에 주문을 해가지고 오더를 하는 거예요. 주마다 이 세금이 다 다르대요. 세율이. 그래서 더 싼 주에 가가지고 몇 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픽업을 해서 가지고 온대요. 조금 더 싸게 소비자한테 주려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재미교포분들은 한국 시장을 너무 부러워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 환경이 한국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판권을 주는데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죠. 그렇죠? 예. 또 뭘 드리냐면 내가 택배회사 뭐 다른 데도 다 무료로 해주는데요.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AP를 아무 값 없이 가지셨듯이 대한통운이라는 택배회사를 아무 값 없이 누리시는 거예요. 내 소비자가 저기 울릉도에서 주문을 하고 제주도 뭐 도서산간 내가 갖다 주지 않고 택배가 알아서 배달을 해드리는 시스템. 이게 한국의 물류기지가 착공이 되면서부터 전국 24시간망을 완공해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도록. 지금 부산에 신자유무역항에 또 물류기지 하나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이 여러 주변 국가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연간 5만 명의 고용 창출이 그 물류기지로 인해서 또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소비자 만족 보증. 그렇죠? 제품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약속. 제가 저희 아이가 몇 년 전에 급성폐렴이 걸렸어요. 의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 선생님이 대신 데리고 갔다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이를 입원시키세요,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덕분에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입원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약을 지어주세요. 그때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집에 제가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병원보다 저희 집이 더 무균실이다. 내 집에 청정기 있고, 내 집에 정수기 있고, 내 집에 식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이틀을 제가 간호했어요. 약은 하루 정도밖에 안 먹이고 식품으로 전부 했는데 아이가 이틀 만에 아주 멀쩡해져가지고 다시 씩씩하게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100% 만족보증제도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제품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 거기에 여러분이 체험이 더해지는 순간에 엄청난 확신으로 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100% 만족보증에 또 하나 뭐냐면 비즈니스에 기회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생산자가 회원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 권장 소비자가 대비 30% 약 700원에 이 제품을 쓸 수 있게 해드린다고 하면 법적으로 35% 약 350원이죠? 이 비용이 우리가 제품 하나를 살 때마다 적립이 됩니다. 이 점수가 모여서 여기 마케팅표가 있죠? 마케팅표가 있나요? 없어요? 네, 마케팅표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넌캐시 어워드, 또 GIP 네, 이런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캐시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 아메이 시장이 1조다. 앞으로 1조 이상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장하지 않아도 향후 10년 안에 2조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1조라고 하면요. 1조의 35%, 3,500억이 우리 소비자에게 돌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원캐시로 10억도 받으시고 20억도 받으시고 어떤 분은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내 통장에 한 번도 한국 아메이 하고 찍혀본 적이 없다. 이런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건 무슨 차이냐? 두 번째는 노력의 차이겠지만 첫 번째는 정보의 차이라는 겁니다. 네. 아느냐 모르느냐. 이 플랜을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의 차이로 여러분이 캐시백을 받아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큰 캐시백을 받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보다 먼저 이 플랜을 접했고 그걸 알아듣고 내 걸로 수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35%를 어떻게 돌려드리느냐라는 게 아메이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일반 유통에서는 우리 소비자에게 유통과 광고의 기회를 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렇게 소비자에게 유통 광고를 드리는 기회를 우리 엘빈 토플러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뭐라 그러셨냐면 프로슈머 마케팅이다. 앞으로 이 프로슈머들에 의해서 혁명적인 부가 창출될 것이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인도, 중국 이런 국가들에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이 엄청난 부를 일궈낼 것이다 라고 부의 미래를 비롯한 그의 저서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학자로서 정의를 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얼떨결에 제가 알게 됐는데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여러분이 이 35%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기본 구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제품마다 점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시면 회원가가 IBO라고 해서 찍혀 있고요. 그 밑에 PB, BB라고 점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분들은 모르시면 이러세요. 나한테 어떤 가격으로 줄 거냐고 물어보세요. 요거 말고 요게 조금 더 싸거든. 요걸로 달라고. 다른 다단계를 먼저 접합해 보신 분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일반 다단계는 이렇게 본사가 있으면은 이거 MLM이라고 하죠. 다단계를요. F1이 F2에게 F2가 F3에게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마진이 이 F2에게 이렇게 제품이 넘어갈 때
마진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직거래, 이분도 직거래, 이분도 직거래가예요. 그게 IBO가입니다. 요 PB는 뭐냐면은 제품에 붙어 있는 점수입니다. BB는 뭐냐면은요, 물가 상승 대비 계속 올라가는 비즈니스 볼륨,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점수예요.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1대1이어서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PB도 1이면 BB도 1인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BB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자격인데 보너스가 점점 더 많아지시잖아요. 지금 제가 BB가 무슨 개념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다단계 마케팅에서는 없는 고급 마케팅입니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까지도 이미 준비가 끝난 마케팅. 이미 이 마케팅에 대해서 신이 내린 마케팅이다라고 판결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시는지.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아까 손들었던 분들 중에 누가 처음 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님께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생활비를 투자하는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는 겁니다. 슈퍼 바꾸기. 그래서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생활 필수품,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물건을 바꿔 쓰셨는데 좋으셨어요. 두 번째는 조건이 뭐냐면요, 좋으셔야 됩니다. 감동이 일어나셔야 돼요. 아메이 사업을 일반 영업, 일반 판매, 일반 마케팅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돈이 안 되고 힘들고 아메이처럼 힘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제가 배워서 해보니까요, 아메이처럼 돈 되고 아메이처럼 재밌고 이런 사업이 없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감동의 차이예요. 감동은 어디서 나오시냐면은 제품에 대한 체험과 정보에서 나옵니다. 저처럼 생활에서 체험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제품과 이 플랜에 대한 정보를 가지시게 됐을 때 이것이 뭐냐면 지식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랑을 하시게 돼요. 판매나 영업이 아니고 자랑을 하시는 비즈니스 플랜으로 전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혜정님께서 1차 저희는 20만 점을 모으시면 3%를 돌려드리고 60만 점 6%, 120만 점 9%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 점 15%, 680만 점은 18%, 1000만 점은 21% 해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정혜정님께서 20만 점을 모으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으시는 점수가 그 달의 총 점수가 되세요. 그럼 이 점수에 대한 3% 약 6,000원이 2월 14일 날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십니다. 전 세계 58개 국가에서 53년 동안 그 액수에 상관없이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요게 PBBB가 1대1이어서 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BB가 점점 올라가가지고요, 한 8, 9,000원 되시죠? 그래서 우리 정혜정님께서 물건을 바꿔 써봤더니 보너스가 정말 들어오네? 그리고 품질이 좋구나라는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혜정님께서 A라는 내 친구하고 B라는 내 가족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B에게요, 뭔가를 부탁하고 아쉬워하는 소리를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모으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스폰서께서도 이달에는 20만 점 쓰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네 분이 똑같이 20만 점을 쓰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업은 내가 쓴 거부터 전달한 것까지를 무한대로 매출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스폰서의 매출은요, 이렇게 되셔가지고 80만 점. 우리 정혜정 사장님의 매출은 60만 점. A와 B는 각자 20만 점이 되셨네요. 나로부터 쓴 모두의 매출이 포함이 돼서 여기에서 이 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A는요, A는 내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약 6,000원을 캐시백을 받으셨어요. B는요, 마찬가지 6,000원. 우리 정혜정 사장님은 60만 점에 대해서 6%, 약 36,000원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36,000원 속에 A와 B가 쓴 제품 점수에 대한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각자에게 지급했더니 24,000원이 우리 정혜정 사장님의 수입이 되셨네요. 자, 스폰서는요? 나보다 매출이 많아요. 나보다 위에 있어요. 나보다 회원수도 더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80만 점에 대한 6% 48,000원이 발생하셨는데 각자에게 지급했어요. 그랬더니 12,000원이 스폰서에게 지급이 되셨어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분명히 나보다 먼저 가입하고 미팅도 한 번 더 나가봤을 것이고 매출도 더 많은데 그런데 내 수입이 역전이 됐네요. 이 사업이 영원히 포화 상태가 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입의 역전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내가 한 노력보다 스폰서가 더 많이 하시지 않았네요. 내 수입이 더 많아지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입 순서가 아니고요. 노력 순서. 53년 된 미국도 아직 포화 상태가 안 됐고요. 30년 미국에 사신 저희 고모도 아메이를 잘 모르시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정말 여러분이 아실 때까지 옆구리를 콕콕 찔러가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마케팅. 그래서 제가 50주년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야, 어떻게 이게 나한테까지 왔을까? 한국의 서울의 작은 점 하나도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저한테 이 플랜이 53년을 넘어 왔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중에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A라는 그룹에 요 만점 쓴 사람은 손해네. 자격이 안 되시니까. 그렇지 않죠. 이분이 정말 좋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데다가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이분이 어느 날 먼저 다이아몬드를 가실지 FCA를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마케팅.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 등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좀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바로 이 사업이라니까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다이아몬드이셨던 분들과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같이 정상의 자리에서 여행을 다니고 같이 친구가 되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누릴 때마다 야, 이 사업이 정말 정상에서 만나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조직으로 시작해서 우리 정 사장님의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1000만 시장이 되시면 SP, 3번을 유지하시면 GP, 6번을 유지하시면 플래티늄, 12번을 유지하시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렇게 내가 1000만 시장을 나로부터 몇 개월을 만들어서 어떤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되느냐. 아메이 사업이요. 이 1000만 시장 개념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1000만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가르쳐 주시면 돼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를 복제, 프랜차이즈. 그래서 이 사업이 할수록 쉬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요? 처음에는 어렵고 할수록 처음엔 쉽고 할수록 어려워지는 일이면 좀 매력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내가 이 일이 정말 나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일이야 해가지고 그 벽에다가 사다리를 기대놓고 올라가 본대요. 네,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참 어른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교육장이 참 좋았던 게 저는 20대인데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해봤는데 그 일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더라 하고 들려주시는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좋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 인생을 살아서 맛이 아니고 책에다 나와 있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미리 다 해봐라.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참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 자리에 오니까 다른 분의 삶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처음에는 여러분 좀 어려운 것처럼 복잡한 것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여러분이 이 1000만 시장을 굴릴 수 있는 그런 경험까지를 정말로 해보시고 나면요. 이분들에게 본점이 프랜차이즈를 내주듯이. 그게 3계열이 되시면 에메랄드 되시는 거고요. 6계열이 되시면 다이아몬드 되시는 거예요. 9계열이 되시면 저처럼 EDC,
예,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겁니다. 20계열까지 하시면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시는데 지금은 요분들이 플래티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9계열이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점수에 의해서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 20계열 크라운 앰버서더보다 어때요? 해보실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저처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뭐 인간관계, 뭐 리더십, 뭐 자본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대요. 저희 스폰서께서. 아메이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래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나와봤던 것 같아. 만약에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셨다면 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도 S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제가 후원하는 분이 S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신다라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팀을 이뤄서 함께 성공해 나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 확률은 100%. 전 이걸 믿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2가지를 안 하시면 돼, 2가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 사업을 40년 이상 진행하신 넥스트 해거라는 성공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에서 실패하는 방법. 첫 번째, 시작을 안 하시면 돼요. 2번째 뭐냐면요, 그만두면 됩니다. 이 2가지를 안 하시면요, 100%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이 비즈니스 플랜에서 원하는 유일한 재능이 뭐냐면요, 이거 중요하니까 써놔야죠. 인내심. 이게 이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유일한 재능이래요. 네, 전 그걸 믿고 이 안에 있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더니 수석 다이아몬드도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10년 정말 멋진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흥분돼요. 네. 지금은 이 우리 한국 아메이 그래프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때냐면 이렇게 있어요. 흥분돼요. 여러분이 이 한국 아메이 역사를 아시면 흥분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에게 온 이 기회를 여러분이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몇 장만 가지고 왔어요. 이 아줌마가 되니까요. 1시간 반에 마케팅 끝내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플랜을 끝까지 다 못 보여드리고 한 것도 많은데 다음 FOM 더 훌륭한 리더분들의 강의도 들으시고 또 스폰서님께 자세하게 고급 마케팅까지 좀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빅비즈니스인가.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뉴 다이아몬드가 돼서 본사를 방문했을 때 그 아메이가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도시 전체가 창립자의 이름이 안 붙어져 있는 건물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아메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오죽하면 포춘지에 미국의 동부 도시를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경제 도시로 성장시킨 그런 도시로 이 그랜드 레피지를 소개하면서 아메이 두 창립자를 소개했더라고요. 근데 본사를 방문했더니 그 주변에 그 미시간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If there is no struggle,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 여러분 지금 몸부림 치고 계신가요?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싶어서 우리 그 비결이 뭐냐면요. 몸부림을 치는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거는 뭐냐면 본사 방문을 했을 때 뉴트릴라이트 연구소를 갔어요. 뉴트릴라이트 연구소에서 찍었던 많은 사진 중에 저한테 와닿았던 참 인상적인 사진. 이거 뭐냐면요. 이게 이 석류를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아이스크림 공법으로 수분만 제거해서 만들어 놓은 분말가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더블엑스나 식품의 형태로 먹잖아요. 근데 이 석류에 실제 파이토팩터스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을 현미경으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총 1000연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기 어려운 이런 영양소를 식품을 통해 섭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파슬리인 것 같아요.
파슬리는 녹색이잖아요. 저희는 야채 과일이 좋다. 그냥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 이 파슬리의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어보면은요. 이런 총 1000연색의 파이토팩터스가 들어있다. 자, 미나리인 것 같아요. 미나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브로콜리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런 영양 성분들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어요.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하루에 몇 끼나 브로콜리를 먹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 속에 이 브리핑을요, 본사 연구진들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이상하고 만나서 50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미시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 저희가 이름표를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노란 색깔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분들은 파란 색깔이 밑에 이렇게 달려 있죠. 이름표에. 그게 뭐냐면요. 저희는 뉴 수석 다이아몬드였어요. 네, 신빙이었어요. 신빙. 네. 근데 요 일본의 수석 다이아몬드 분들은 저 파란색은 뭐냐면 30년 이상이 된 분들한테 붙는 거예요. 저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저희 나이 많을 때 시작하셨겠죠? 그게 아메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귀족 사업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본사가 연구동을 전부 개방해가지고 이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실 앞에서 50주년 때는 데몬스트레이션도 보여주고 실험도 하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중앙일보에도 소개됐던 거예요. 아메이에 가봤더니 전 세계 치약, 전 세계 세제를 갖다 놓고 비교 실험을 하고 각국의 세탁기를 다 갖다 놓고 실험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 세계 치약 가그린이 다 갖다 놓고 실험을 하는 연구소를 전부 오픈해서 보여줬었어요. 자, 디시드랍스 한 병으로 낼 수 있는 거품이 이렇게 많아요 하는 거였어요. 자, 이분은요, 디시드랍스 비롯한 홈케어 연구원이에요. 연구 개발자가 자기 책상 앞에 데몬을 쫙 깔아놓고요. 저희한테 5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보여주는 루트가 쫙 있어요. 그럼 거기 걸어다니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제품도 보여주고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거는 올 패브릭 블리치로 실험을 했던 실험이었어요. 전 세계 각국의 EDC가 다 오셨잖아요. 거기에 그 돈에다가 와인을 묻혀가지고 이 돈을 팔팔 끓는 올 패브릭 블리치에 담가요. 그러면 돈의 그 잉크는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올 패브릭 블리치로 와인만 쫙 빼내는 그 데몬을 보여준 거예요. 전 세계 세제, 그죠? 퍼펙트 비트, 네, 각 나라 세제 전부 있고요. 요 세탁기가 뭐냐면 LG 트롬이에요. 네. 그래서 각 나라 세탁기를 다 갖다 놓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는 사진이냐면요. 아메이는 포장까지도 전부 직접 생산을 해요. 하청을 안 줍니다. 왜 그러냐? 이 포장재에서 나오는 잉크, 그 잉크가 햇빛에 닿아서 발산하는 환경 오염까지도 고려를 해요. 그래서 이 잉크도 직접 이렇게 수용성, 공기와 만나서 발산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래서 이 치약 껍데기까지도 직접 생산을 하는 그런 제품력. 자,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 가운데하고 이쪽에 있는 분은 FC Founders Council 멤버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다 요만할 때 엄마가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들 부랴부랴 맡기고 교육장을 와서 공부한 그 엄마 아빠들의 2세들이에요. 그 2세들이 공동사업자가 돼가지고 FC 멤버의 창립 멤버로 공동 경영자로 와서 창립자와 함께 회의를 하고 만찬에 참석하고 귀족으로서 예우를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50주년에 가서 이 뚜껑이 날아갔어요. 왜 날아갔냐? 우리 파트너분들한테 아이 맡기면서 해도 괜찮아 라고 가서 말해줘야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 해내야 돼 라고 말해줘야지 하는 그걸 본 거예요. 못 볼 걸 봐버렸어 제가. 이들이 28살이래요. 나이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창립자들의 어떤 메시지를 받고요. 정말 멋진 행사였는데 그중에 인상적이었던 사진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라스베가스에서 했던 행사였어요. 근데 이 덕디보스 사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 앞에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아메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깜깜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랬을 때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을 때 서독의 IBO들이 동독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북한의 동포들에게 뭔가 이 아무 값 없이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그 비전. 예, 그게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고요. 여기 이 사진은 뭐냐면은요. 이게 좀 어둡죠? 어두운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사진이에요. 이 덕드보스 사장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 사진을 띄워놓고 그 MGM 그랜드 호텔의 가장 큰 대회의장에서 이 사진을 띄워놓고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 객석에 앉아 계시는 여기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세요. 어떻게 앉아있냐? 팔짱을 딱 끼고요. 곁눈질로 쫙 무대를 째려보고 있어요. 이 분이 앞으로 아메이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 그분 있죠? 그분이 앞으로 아메이의 주인공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여기 다이아몬드에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도 처음에 이 모습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돌아가셔서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에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누가 저한테 처음에 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어도요. 아, 저분이 앞으로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실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자가 50주년 행사에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과 함께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 아메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메이가 50주년만 하겠어요? 네, 60주년, 70주년, 100주년도 할 거예요. 저희 최소한 100주년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100주년 그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공자로, 어떤 꿈을 이룬 분으로 서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제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